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패배터리 3월의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마판에 코스닥이 좀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부진했지만은 특정 업종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또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00포인트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쉽게 좀 무산이 되었고 코스피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매수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혀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완벽하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오늘 봤는데 폐배터리는 이제 천국에 있고 반도체는 지옥에 있죠. 반도체 전망이 올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반도체라는 거 워낙에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의 시기가 뒤로 미뤄졌고 그런 수급들이 반도체 업종에서 2차전지 업종 쪽으로 천차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인플레 감축법, 유럽 관련해서 뭐 CRMA법 이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결국에는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는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정부는 국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이 비중을 20%가량 높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이 벌써 오늘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성장률 리스크로 봤을 때 2차전지 업종들 양극재는 다 갔어요. 네, 양극재는 다 갔고 2배 가는 거는 폐배터리, 3배 가는 거는 전기차 인프라, 4배 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정도 관련 테마주들, 그냥 성장주들을 노린다면은 이 세 가지의 테마주들을 수익주로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수화학 올려드린 적 있죠. 정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제가 2년 정도 보유하면 된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 3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이수화학이 우리나라 이제 황화리튬 관련해서 가장 첫 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기에는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 중에 굉장히 메리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만에 폭발해버렸습니다. 네, 시세를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2년 정도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거진 2030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그리고 짧게 보고 싶다 올해나 내년 안에 쇼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양해를 앞두고 오늘 뭐 테슬라 이슈도 있어서 저는 사실 테슬라가 이 반값 전기차를 지금 당장에 내놓는 게 아니죠. 우리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 설비 투자 비용과 이런 생산 비용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보급이 많이 되겠죠. 네, 결국에는 단기적인 악재지만은 원래 이 배터리 데이라든가 이런 전략 회의 이후에는 떨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갑자기 테슬라 모델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전기차 가격이 2-3천만 원밖에 안 해.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난번에 이 로봇 관련 그 이슈 공개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뛰어다니는 로봇 그리고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다 보면은 전기차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정말 잘 차곡차곡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오늘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시간으로 급락이 났기 때문에 5%나 떨어졌어요. 네, 급락이 났기 때문에 NAF라든가 에코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양해가 하기 때문에 내일 과연 중국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정부가 꾸준하게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허니문 랠리라는 것들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는 보통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보통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인정하죠. 우리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인정하고 보통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태클을 안 거는데 지금은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 허니문 랠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 정책이 25%밖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허니문 랠리가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하나씩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정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 기업이 좀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거기는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저출산 얘기하니까 저출산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고 페비탈에 관련된 이야기하니까 페비탈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고 최근에 원격진료 얘기하니까 원격진료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고 이게 허니문 랠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뒤늦은 허니문 랠리 저는 내년에 총선이 이후에 정말 허니문 랠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좀 늦어지는 이런 시장의 재료들이 다행스럽게 좀 시장이 부진할 때 하나의 재료로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이슈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큰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들의 반등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의 이런 매도세가 결국에는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 일정은 우리가 큰 걸 앞두고 있죠. 양해를 또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다음 주 넘어가서부터는 고용지표 발표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가지면서 포트폴리오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과감하게 폐배터리라든가 전기적 인프라 관련 테마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급등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죠. 일주일 기준으로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절대 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들이 삼거래 매도세를 그래도 또 뒤집고 오늘 현물이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화학 업종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 전기전자, 이 제조업종들이 과연 언제까지 좀 부진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 2차전지 업종들이 결국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 나쁘지 않죠. 네, 피난처입니다 지금. 대형주가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중소형주로 피난처가 되고 있고 오늘 안타깝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이 나왔는데 자, 성일하이텍이 시가총액 1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살구이하이텍, 새벽에 오는 뭐 이제트로닉스, 페비텔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뭐 8조 날렸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워낙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욕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작년에는 이런 투자자문사든가 이런 업종들이 다 웬만해서는 적자가 나왔어요. 물론 뭐 플러스 난 것들은 해칭되는 업종들이 워낙 크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는 거고 대부분은 다 하락이 나왔다는 점. 다만 이 국민연금에 동화되는 게 뭡니까? 국민연금에 동화되는 기관과 금융투자가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국내 주식의 비중을 매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매년 20조 원씩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을 받쳐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점. 지금 방패를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방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는 그래서 기관이나 금융투자보다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동향을 집중해야 된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테마주 이슈 자체가 최근에는 5개로 돌아갑니다. 메타버스 한번 올라갔다가 로봇 관련 한번 올라갔다가 챗봇 관련 테마주도 한번 올라갔다가 2차전지 정도 올라갔다가 페메트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 흐름이 지금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을 우리는 적극 공략해야겠죠. 최근에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순환매 들어오면서 이 5가지 테마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까지 3월까지는 이 5가지 테마만 공략하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3월달이 법안들이 많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들의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테마 위주로 우리 포트폴리오 단기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네, 뭐 관련된 내용들 좀 지긋지긋하죠. 네, 이수화학 뭐 분들 어제도 이수화학해서 오늘 또 올랐어요. 이수화학 2년 정도 모아 가시면은 초대박 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 시간에 상승 흐름 나왔는데 비트컴퓨터가 좀 잘못됐네요. 네, 이거 두 개가 좀 바뀌었네요. 네. 비트컴퓨터는 비대면 진로 관련 테마로 올라갔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비대면 관련 이슈나 뭐 저출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재료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로봇 규제 혁신, 로보티즈, 뭐 레모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로봇 관련 테마주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세 개만 보시면서 내일 또 우리는 이 5가지 테마 돌아가면서 대응할 거니까 잘 좀 빠르게 따라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바빠요. 네, 바쁩니다. 계속 바쁘지만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까요? 내가 속썩이는 주식들은 정리하고 과감하게 우리 폐배터리, 전기차 인프라 좀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 업종으로 베팅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나. 우리 이제 좀 과감하게 공략할 때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폐배터리만 하시면 됩니다.